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이 고연봉으로 뽑고 싶은 개발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고연봉이잖아요. 고연봉 개발자는 일반 개발자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회사의 그 다양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품위 있고, 좀 품위가 없더라도 최소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해요. 특히나 고연봉을 줄 때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차반으로 살고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가식을 많이 떨고 되게 착한 척 많이 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되게 곱게 말해서 사람 말 이쁘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니까 상대방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예전에 많이 해봤었거든. 그래서 그 이후로 차라리 지금처럼 말 좀 직설적이고 싸가지 없게 느껴지더라도 정확하게 해줘서 나중에 학생들의 결과가 좋게 만드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는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말을 세련되게 하고 착하게 하시고 그런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저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통 이런 거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의 고급스러움이 좀 애매하게 정의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묘하게 저 사람 조금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묘하게 저 사람 좀 모질라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여러분들의 연봉을 많이 깎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면접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고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명확하게 말을 세련되게 하고 잘하면 사람들은 첫인상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연봉 시장에 내가 CEO인데 막 진짜 한 1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이제 회사를 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개발자가 되게 말도 절고 나랑 내가 말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이제 고위직에 앉히고 싶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밑에 이유에서도 나오는데 좀 연결해서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고집 이상하게 강해서 논리 없는 이상한 곤조 부리는 개발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개발자들이 성격이 약간 꼬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워낙에 어려운 걸 많이 하고 이게 기술에 미쳐버렸나 봐. 약간 주아인마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주아인마가 뭐냐면 이렇게 무협에서 너무 그 무술에 매진해가지고 약간 마탱이가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맛이 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되게 감정적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수학적인 걸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이면 안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을 하는데 감정적인 뭐 이상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개발자를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연봉이 낮은 편이 아니고 뭐 연봉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알려주거든요. 그걸 나 한 뭐 한 달에 얼마를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그때 표정 싹 썩으면서 막 시비 걸려는 애들 있어. 그게 지가 시비를 걸 거면 사장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강약약강이라, 일단 그냥 가만히 프리랜서로 파견온 나 아니면 같은 정직원이었던 나한테 괜히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팀노바한테 시비 거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제 커리어나 저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공격 패턴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없죠. 우리 고연봉 시장에서는 애초에 의미가 없거든요. 잘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질투하는 어떤 대상인 되게 예쁜 여자애가 있어. 걔를 막 여자들이 겁나 공격하고 쟤 진짜 인성 별로고 진짜 별로라고 겁나 얘기한다고 남자들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남자들은 쟤 예쁘니까 일단은 예선 합격, 그 다음에 인성은 내가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이러거든. 그 차은우가 만약에 되게 못됐다고 해도 차은우 안 만날 사람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제 기업에서도 그냥 이 사람 진짜 잘하면 팀노바 출신이든 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얘기도 믿지도 않고요. 왜? 내 돈 주고 사람을 뽑는 게 그만큼 되게 사람을 외적인 요소보다는 나의 주관이 뚜렷하게 튀어나오게끔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당연한 인간의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중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거를 해킹을 해버리면은 역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개발자들이 역설적으로 되게 수학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존나 감정적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DNA에 새겨진 그런 부분이죠. 근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거예요. 다른 분야는 연봉 그런 거 갖고 엄청 시비 걸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비교적 좀 덜 하죠. 그래서 난 개발자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고집 이상하게 피하는,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좀 위험한 게 되게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그 CEO한테 굉장히 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4% 정도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미 통계를 낸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4% 정도의 똘끼 있는데 성격까지 저러면 그 특정 상황에 본인이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되게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프리랜서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문제 터져가지고 저한테 의뢰온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법적으로 소송하고 막 별 난리 치고 대표님들 막 정말 술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좀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런 개발자는 본능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런 개발자 안 뽑아요. 약간 똘끼 조금 있어 보이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일반인스럽게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피해의식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발자. 제가 맨날 얘기하죠. 소개팅 왔는데 전 남친 전 여친 욕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호감을 줄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찐따였던 학교 폭력을 당했던 처음 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요, 일단. 그냥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처음 보여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나는 나름대로 티 안 내려고 했는데도 다 알던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이제 깊게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저도 학생들의 그런 좀 이상한 부분들을 좀 그거 좀 별로 같아. 너 되게 이상해 보여.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그 학생들이 대부분은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놀래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면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팀장님도 저한테 좀 더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라고 하고, 제가 오늘 별말 안 하면 저 오늘도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특히나 응용 2단계 취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사람 다 나가도 이 사람 한 명 있으면 회사가 운영될 것 같은 개발자한테 끌려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니까 팀노바가 왜 계속 고연봉으로 가냐면 이런 개발자들밖에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강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저 어차피 되게 예민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내 취향에 안 맞으면 그 되게 뭐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 그 어차피 내 주관적이야. 그래서 안 맞으면 뭐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내 기본 스탠스거든. 왜냐면 내가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난 결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그 감정적으로 막 가자 외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난 그런 거에 좀 약간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라서 실제로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냥 좋대. 예를 들면 뭐 금모으기 운동에서 IMF를 극복을 했다라고 아는 사람 많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금모으기는 실제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누군가만 인마이 포켓을 한 케이스야. 헐값에 금을 사들여가지고 그들만 되게 좋은 그런 파티를 했죠. 이런 게 되게 많거든,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술력부터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중소기업은 항상 망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은 대표가 항상 안절부절해요. 불쌍해. 그러니까 왜 사업가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리스크를 정말 짊어졌거든. 이번에 피프티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전홍준 대표라는 분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 리스크를 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좀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사람들이 공분을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짊어질 때는 사장이 사장 같지도 않아. 오히려 되게 사람들 앞에서 저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미워하면 안 돼, 사람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뭐 돈을 좀 벌었을 때나 좀 떵떵거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이 초기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장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돈 내서 하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투자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 또 그 투자사에서 또 압박도 들어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매년마다 성과를 내야만 다른 추가 투자를 또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압박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내가 대표니까 내가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제 항상 굽신굽신 거리고, 또 새로운 투자사에 가서 뭐 우리한테 투자를 하시면 뭐 이렇게 돈을 되게 많이 벌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 와중에서도 너무 상대방이 불쾌감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좀 이렇게 완전 세게도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해보고 창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뭐 저 사장 새끼 어쩌저쩌고 하는 게 제일 난 좀 역겨워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재벌 막 욕하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한들, 애플의 수장의 자리를 준다고 한들 지금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웬만한 내공이 아니고선 그 자리에서 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 많다니까. 사실 재벌들 막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재벌은커녕 자그마한 스타트업 하나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아무튼 저런 이런 트라우마를 적극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이 사람 하나면은 개발자들이 다 이 사람한테 홀려서 올 수 있어야 돼요. 약간 귀신같이 홀릴 줄 알아야 돼, 사람은. 왜냐면 이게, 저도 옛날에 면접 볼 때 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친구들한테, 나는 좀 학생을 오래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력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피드백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뽑아도 그렇게 많이 줬었고, 그래서 되게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조금 자신감을 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이 회사에서 내가 뽑아주기를 되게 많이 바랬겠지.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나는 잘 안 뽑았지. 못하면 안 뽑아요. 싫으면 안 뽑고. 이게 이 시장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되게 장애를 얻어서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선풍기 아줌마 그 분처럼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얼굴이 좀 되게 안타깝게 변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 이게 되게 슬픈 거예요. 왜냐면 내 애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야. 그게 이제 실리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계산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더 쉽게 여러분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동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뭐 정확하게 뭐 냉정하게 그 상황을 얘기하면 팩트 폭행이라고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무례하고, 뭐 자기가 굉장히 쿨하고 되게 잘난 줄 착각한다고 막 비꼬기나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고요. 똑똑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폰노이만 같은 천재들이 지금 현 시대에 와서도 인정을 받는 건, 그 사람들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현 시대에서 구현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맞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저는 존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에 일단은 고연봉으로 가는 걸 처음 목표로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주제 파악을 잘한 거죠. 주제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일개 학원에서 여러분들 네카라급의 당토만 바라보고 학생들이 교육하면, 네카라급의 당토에 갈 수 없을 정도의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네카라급의 당토의 전형은 사실은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정이 많죠. 앞에 1차원적인 부분부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중소기업은 그것보다 실수요,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는 진짜 기업에서 필요한 알짜만 보는 거예요.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프리랜서 만나는 느낌으로 사람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거에 부합하면, 이 사람이 고졸이든 중졸이든, 팀노바 막 고졸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트레이닝 했을 때, 사실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쿠팡 같은 인류 기업은 사실 학력도 아예 안 본다고 보기 힘들어요.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이미 내부에 좋은 개발자들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보거든. 원래 대기업일수록 그러거든. 근데
팀노바에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까지 또는 비전공자, 전공자 아닌지 여부도 되게 냉정하게 보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못지않게 연봉을 받게 만들자가 첫 번째 목표가 된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제 나와바리죠. 저 프리랜서 하면서 상대할 때 대기업 프로젝트 해봤자 한 20%? 그것도 그 대기업에서 수주받은 기업을 통해서 받으니까 결국엔 제가 상대하는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은 거의 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하기에 따라서 여기 초봉 7천 8천 가는 친구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네카라쿠베 당토 같은 기업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신입들한테 너만 우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준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흥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개발 실력만 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그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가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많이 경험한. 물론 아직까지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경제 쪽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야도 아직도 많고, 막 사실 언어도 진짜 잘하고 싶고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근데 개발 쪽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항상 해서 그 기수가 지나갈수록 더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서 배운 친구들이 지금 배웠으면 또 달랐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 나도 이제 사람이니까 매년마다 성장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조금 더 좋은 코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50살 먹어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다 갈아 넣고 있는 건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맞으면 같이 못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INTP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해? 잘 안 맞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고집이 좀 센 그런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거나,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여기에도 부합하기도 하고, 논리 없이 저는 고집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회 보편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나 평가에도 그게 좀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거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지. 정치도 그렇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안 맞을 수 있거든.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공격적으로 보지 마세요.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 많고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스펙 쩌는 사람들 진짜 많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 우리 회사 아이템을 설명해서 10억 막 50억 이런 식으로 투자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 출신 아닌 사람 뭐 별로 없고 박사학위자들 엄청 많고, 저 예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 보면 막 삼성에서 7, 8년 이상 이미 거기서 인정받고 해외에서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창업 지원에 같이 와가지고 개발자 못 구해가지고 저한테 개발해달라고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도 그래요. 미국에서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도 대표가 된다는 거는 이게 내 스펙을 투자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는 있죠. 카카오 출신이냐 네이버 출신이냐 이런 게 좀 유리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템이 돈이 되고 이 사람이 그 돈이 되는 아이템을 이 사람이 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투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제가 뭐 살다 보니까 뭐 과외도 부잣집으로 많이 가고 살면서 어떻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다 그런 게 기저에 깔린 지식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진짜 잘 되면 중소기업에서 고연봉 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도 그거를 정말 잘하면 대기업 이직이 꿈이신 분들도 정말 쉽게 잘 이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하면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그런 밸런스 있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저도 추천을 많이 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기업 이직한 친구들이 꽤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는 창업을 해보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개발자분 만나서 아니면 대기업 가셔서 좋은 개발자분 만나셔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창업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아무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더 힘든 시기에도 그 보면은 다 모든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처럼 힘들면 보면은 저가 시장이 되게 잘 되더라고. 이제 난 최근에 어떤 고기 뷔페를 하나 갔는데 이게 한 18,000원?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고기 질이 괜찮더라고요. 미국산이고 이런데도 오히려 어설픈 국내산보다 훨씬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감탄하면서 먹었거든. 야, 이 정도 18,000원에 고기를 또 난 돼지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막 6인분, 7인분 먹었거든, 친구랑.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돈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웬만한 고깃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 이런 아이템으로 승승장구 하시더라고, 그 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먹을 거에 꽂힌대잖아,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먹는 거. 그런 것들만 찾아보시고, 아니면 과일 값도 엄청 비싸졌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과일을 농부들과 직접 매칭해주는 서비스, 아니면 예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친구들이 있었어. 뭐 과일 가게에 떨이 제품을 싸게 파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막상 과일 가게 아저씨 인터뷰하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과일이 너무 비싸. 복숭아 한 박스에 4만원, 4만 5천 그런 거야. 와, 예전에 한 2만원도 안 했는데 두 배가 올려버렸어, 몇 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런 거 좀 싸게 먹게 해줄 거 없을까?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IT 창업가들이. 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중소기업에 좀 깊게 한번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중소기업에 오히려 기회가 많아요. 연봉도 부르는 게 값이고, 여기는 막, 그리고 대기업의 주요 인력을 뺏긴다는 기본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잖아, 중소기업들이.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좀 되고 흥정하는 스킬이 좀 있으면 꽤 괜찮은 대표님 만나서, 그리고 지분도 받고 그 지분이 나중에 엄청 커져가지고 부자 된 분들 꽤 많거든. 그런 게 같이 부자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같이 저도 요즘 일밖에 안 해요. 막 이렇게 노는 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학생들도 힘든 이 시기에 나를 믿고 열심히 되게 소중한 돈을 우리 팀노바에 주면서 여기서 배우는데, 내가 좀 아무래도 더 신경 많이 쓰게 되더라고. 아, 방금 그거 뭐 삥 한 거는 그건 약간 제가 실험하는 거 돌리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이런 시기에 좀 놀기가 좀 그렇더라고, 나도. 그래서 매일매일 코딩하고 매일매일 단련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야 좀 마음 편하지. 놀면 마음 안 편해. 그러니까 원래 좀 힘들더라도 좀 불안하잖아, 시장이. 돈 모으기도 힘들고, 막 지금 인플레이션도 막 그 인플레이션인데 막 진짜 막 자본들도 다 떡락하고 막 그러잖아. 부동산도 떡락하고. 이럴 때일수록, 불안할 때일수록 좀 놀기보다는 뭔가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씨발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아,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